지금 빗소리 들리시죠? 한 2시간 전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고 양도 꽤 많아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 비 지금 뭐 남쪽은 호우주의보도 많이 내렸고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니코틴 사건 기억나시죠? 몇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화성 니코틴 중독 살인, 남편을. 근데 1심은 유죄가 나왔고 2심은 무죄가 나왔고 3심은 다시 정확히는 이제 이거죠. 1심, 2심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1심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통해서 모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명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을 미숫가루와 흰죽과 찬물을 타서 먹였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이건 너무 명확하지가 않다. 그냥 이 형사사건은 정확히 어디다가 얼마를 넣어서 죽였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정확히 몇 미리 이거까지는 아니어도 2심에서는 그게 아니라 찬물에 넣어서 죽인 거다. 근데 대법원, 둘 다 유죄는 맞죠. 근데 2심은 명확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니코틴으로 살해했는가에 대한 것만 나왔고, 근데 3심은 좀 명확하지가 않다. 왜냐? 실제로 우리가 니코틴을 이제 물에 타서 역해서 먹지도 못하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먹은 후에 또 뭘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인 이런 거에 시세를 봤다고 해요.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니코틴과 먹은 것과 다른 어떤 요인이 없으니까 그 여자가 남편에 뭐에 넣든 먹여서 죽였는데 그 다음날 죽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더라. 왜 중간에 모순되는 부분도 있더라. 근데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는 수사기관의 몫이지. 그러니까 대략 죽인 것 같다. 그러니까 대략 죽였어.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죠.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유죄의 확신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퀘스천 마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아니, 대법원은 3심은 법률심인데, 아니 지금 2심까지 잘 해온 거를 왜 이렇게.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어쨌든 대법원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확정적 최종심이기 때문에 그걸 확정하는 데에 의문이 들면 당연히 이렇게 파기환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죄의 파기환송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명확하게 확정을 범죄 방법에 대한 확정이 필요한 건 맞다. 그게 없다고 하면 사실은 증거불충분, 입증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거. 이건 맞습니다. 구미 3세와의 DNA 그 건도 마찬가지고 이 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이 범인일 것 같으니까, 여러 간접 증거를 봤을 때 범인일 것 같으니까 범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 다른 사건들이 그 비슷하게
그렇게 일종의 신호를 주는 거죠. 검찰이나 경찰한테 그래 대충 해도 돼, 간접 증거 이렇게 해갖고 해도 돼 라고 하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판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명확히 그럼 왜 이제 검찰 애들은 좀 허술하게 했을까? 당연히 허술하게 합니다. 허술하게 하는 것은 사실 뭐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정도, 명확하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최종 관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뭐 니코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려졌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범인 아내가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한테 줬어요. 근데 지금 1심에서는 이제 2심으로 가야죠. 1심이 뭐 흰죽이건 물이건 이건 불명확하니까 2심이 맞습니다. 자, 피고인이 물을 줬어요. 그 물을 줘갖고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사이에 줬는데 거기에 그걸 탔을 거예요. 다른 거 먹은 건 없을 테니까. 있어도 그걸 먹을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니코틴을 이렇게 먹으면은 30분이나 1시간 내에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르고 빠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렇게 먹으면 거기서 그 안에선 죽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로부터 1시간 이후, 1시간 후에는 죽은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즉 2시 45분쯤에. 그러면은 1시 반에 먹었는데 2시 45분이 가장 이렇게 올라갔을 때인데 어떻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냐. 이게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 쪽은 회피를 하는 거죠. 어떻게 회피를 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찬물을 먹기 전에 흰죽을 떠먹었을 수 있다. 왜냐? 사실 위 내용물을 보니까 흰죽이 남아있더라. 그게 말이 되느냐? 왜냐? 흰죽은 사실은 이전에 그 전날에 흰죽을 먹었고, 그 전날에 흰죽을 먹었으면은 아니 그 먹은 게 몇 시간 안에 금방 소화가 되지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냐? 그럼 그 흰죽은 찬물을 먹기 바로 전에 지가 알아서 먹은 거죠. 먹었다는 건 아마도 이 여자가 흰죽에 니코틴을 타놓은 것을 뭐 배가 고파서 했던 지가 퍼먹고 이따가 찬물을 주니까 먹었고,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애초에 즉 2심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게 사실은 뭐 찬물로 했으니까 찬물로 죽였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거죠. 뱃속에 윗속에 남아있는 흰죽, 찬물로 먹은 니코틴에 의한 거라고 하면 사실은 안 맞아.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흰죽을 먹었을 가능성, 먹고 그 다음에 찬물을 먹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법의학 교수를 신청하겠다. 그리고 이게 진짜 2시 45분에 이 휴대폰으로 이거 가상화폐 한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겠다고 이제 파기환송됐으니까 했는데, 문제는 변호인 쪽에서는 뭐 하는 거냐, 아니 이미 저 사람들은 법정에 나와 진술했는데 또 같은 얘기를 또 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혹시 그 이제 전문위원들의 진술을 바꾸려고 하는 거냐.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정도로
경찰이나 검사 애들의 이 논리적 구성이나 이 입증이 사실은 좀 허술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이게, 뭐 증거를 봐놓고, 흰집이 왜 남아있어? 그거에 대한 반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탄핵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휴대전화 포렌식해서 2시 45분에 했다는 건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찬물로 먹였으니까 죽였지, 다른 게 있어? 라고. 물론, 이 기존의 대법원은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기존의 대법원은 뭐 어차피 좀 미심쩍지만 뭐 다른 가능성은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형태는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를 얘기해 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분명히 그 여자가 찬물에 타서 준 거 맞고 아니 그걸로 충분하지. 왜 무슨 뭐 흰죽 문제라든가 포렌식 문제는 어차피 뭐 조금 살아 있을 때 뭐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이게 뭐 저기 가상화폐 로그인해 갖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뭐 그거 뭐 그런 것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 흰죽에 대한 소화 이 부분도 얘기하지 않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많이 다르게 실제로 저는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그 형사사건 이런 증거가 첨예하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건의 방청을 시간 내서 한번 꼭 이런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해 보시길 권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든 아니면 이런 형태의 살인사건이든. 그럼 한국에 경찰과 검찰 애들이 얼마만큼 허술하게 증거를 다루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꽤 잘 다루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어떤 것이 형사 전문 판사들의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소위 이제 그런 거죠. 확신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으로 입증 못하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자, 뭐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조폭 애들 아니면 이런 애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전과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그 사건의 그 범인, 그러니까 범죄라든가 사법이라든가 이런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알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뭐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옛날에도 그랬을까? 옛날에도 저런 같지도 않은 조폭 나부랑이 애들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지세상인 양 살 수 있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고 진짜 바르게 살고 법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세상이어야 되는데 저런 같지도 않은 조폭 나부랭이들한테 저렇게 막 흥청망청 이걸 용납하면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아경제에서 뭐 부산 돌려차기 최윤종을 뭐 모방했다는 최윤종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언론재단에서에 대해 이제 뭐 글도 쓰고 그랬지만 정확히 이런 사건의 모방이라든가 모방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이 수법적인 부분을 노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얘기하고 범죄를 연구하고 범죄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몇 없다. 그냥 하찮게 좀 별거 아닌 인간, 좀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범죄를 연구했냐 떠들고 다니면서 막 그런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경 채용에서 뭐 팔굽혀펴기를 무릎 대고 한다 논란이 많았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새로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 여성 응시자의 체력 검정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하고 대신 개수 기준이 좀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굳이 남녀 논란, 양성 뭐 이 논란보다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채용 신체 검사라든가 채용 관련된 방식을 좀 되면 안 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고 얘는 진짜 심리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 제대로 하고 또 채용한 다음에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탈락시킬 애들 탈락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맞는 거고 여성이라고 탈락하는 게 여성도 실제로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좀 능수능란하게 그 경찰 장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몸에 그 훈련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지 여자니까 뭐 그렇고 남자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정확히 체력 검정이건 심리 검정이건 이걸 정확히 하게 하고 거기에 맞게끔 뽑은 다음에는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현실에 맞게 현장에 맞게끔 하게 하는 진짜 경찰을 좀 만들어 봐라.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허접하고 능력도 없고 그냥 월급충인 애들 말고 자 경기 남부경찰하고 지자체가 뭐 시민 지자체의 시민 안전 모델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건 사실 뭐 많이 아는 겁니다. 이런 거죠. 경찰에서는 범죄 예측 모델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CCTV 같은 걸 설치해서 뭐 취약 장소 시간대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CCTV 관제원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건 뭐 늘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민과 경의 일종의 거버넌스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꾸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경찰이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돼서 하고 경찰이 보조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죠.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남부청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경 협력 프로세스, 다각적인 범죄 예방 활동, 즉각 대응, 피해자 지원 강화 이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력을 쓰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대응을 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문제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구미경찰에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로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구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뭐 누가 자살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은 그걸 위치를 추적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소방 쪽을 해갖고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을 쓰죠. 근데 이제 구미경찰에서는 일종의 시범 사업입니다. 경찰청에.
뭔지 이게 뭐냐면 정밀 측위기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에는 와이파이가 다 작동이 됩니다. 그 와이파이가 작동이 되는 건 여러분의 송신 휴대폰에서 와이파이 전파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쪽으로 어디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신호가, 그 번호의 신호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정확히 삼각 측량이라든가 위치 특정을 통해서 그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말 그대로 이 휴대폰 위치 정보는 아닌 와이파이,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 기술로, 이게 이제 경찰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서 이런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 측위 기술, 실제로는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이런 그 과학기술의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개발만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관심이 없고. 왜냐?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그렇잖아요. 경찰이 아직 뭐 죽지도 않은 애를 어떻게 왜 구해? 꼭 119가 하는 거지. 그죠? 112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은 할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과학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안 할 뿐입니다. 제가 이제 왜 국가수의 마약과라든가 마약 검사 키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수에 도입된다고 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제가 물뽕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뽕은요 20몇 년 전에 이미 노출된 거예요. 근데 그 물똥을 탐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기술이 미미해요. 이전도 그렇고 사실 마약 탐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 과학의 뭐 이 정도의 과학을 할 수 있는 데 정도면은 비교적 쉽게 급격하게 이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 기술로 키트로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국가수가 게을러서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국가수나 과학, CSI가 쓰는 화학약품, 분석용 화학약품이나 기계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자체로 개발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대부분 미국제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 걔네들이 우리가 걔네들을 수입해서 사고 또 쓰고 또 해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그 F-21, KF-21 그 비행기 만든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죠. 우리가 F-16을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전투기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가 수입하는 거로 돌아섰는데 실제로는 그때부터 전투기를 개발했으면 지금 KF-21 빠르게 몇 년 전, 10년 이전에 이미 전투기 국산화 적어도 뭐 엔진 부품 빼고라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군함 국산화에 비해서 전투기 국산화 상당히 느려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분명히 외국의 그 무기 도입에 소위 매국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 이해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뭐 처먹고 막 해주고. 국가수는 안 그러냐? 국가수의 책임이 있나? 국가수는 뭐 하려는 대로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뭐 바깥에서 마약이 천지를 돌아다니는 말든 하는 걸 하는 거고 또 이 CSI들은 뭐 알아서 뭐 있는 거 하고 뭐 못하면 마는 거고
사실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지문 특허를 몇 개 가지고 있지만 그런 형태로 뭔가 하면 할 수 있고 이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좀 자극제를 주고 뭐 대우를 해주고 뭐 하자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형태의 과학 수사 분석 역량들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과학수사 잘했다고 떠들어대는 무슨 이 TV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형사나 CSI 애들 잘했다고 떠드는 걸 굉장히 비난하고 뭐 같지 않게 여기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애게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과학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게 실제로는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뭐냐 30년이 넘죠. 적어도 2000년 초반부터 했으면 그때 그 이전부터 했으면 20몇 년? 그런데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돼. 제 기준엔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글쎄요. 적어도 치안을 담당하는 놈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을까? 월급 충돌밖에 없는 거 아닐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럼 범죄는 분석하지도 않아? 자료는 쳐놓고 이게 현실인데 언론과 아니면 이런 소위 말하는 권력에 취한 놈들이 그런 언론과 같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마치 대단히 대한민국 경찰이 뭔가 대단히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사실은 이전에 이거보다 한 서너 배는 더 잘했을 수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이고 뭐가 막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고 지금 어떤지도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잘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왜 범죄를 분석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해주지 않느냐? 그냥 알아서 터지면 터지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때 뭐 대응하고 뭐 경찰은 우린 힘들어. 국가수 뭐 지들은 뭐 데이터도 내놓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시끄러 떠들지 마. 부검이라는 것들, 법의관이라는 것들은 지들 잘났다고 TV 나와가지고 잘난 척하지만 실제로 걔네들 데이터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제대로 했는지는 평가는 누가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황당하죠. 그러고도 이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참 역겹습니다. 역겨워. 그래서 제가 계속 걔네들을 비난하고 같지 않게 여기고 뭐 유전자 분석이니 뭐 부검이니 뭐 하는 사람 웃기지 마라. 이 새끼들아 꼴값 떨지 마라. 그리고 뭐 CSI 떠들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역사 과정을 꾸준히 상고해서 확인하고 그때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얼마나 처참하고 부끄러운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지금만 있고 지금도 뭔지 모르는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떠들어대는 것밖에 없는 무지의 환상 속에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치안과 범죄 예방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모르는 단지 그냥 우리가 K 뭐 과학수사라고 해서 저 태국에 어디 뭐 기술 수출한다 에라이 또 또라이 새끼들아 그거는 벌써 10년 전에 이미 했어. 했을 수 있었고 이미 했어. 웃기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오늘도 이게 마지막엔 이렇게 끝내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